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흘러가던 국내 증시에 개인들이 대거 유입됐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뛰면서 장을 이끌었습니다. 첫 소식 엄하은 기자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 넘게 폭등해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도 3%대 상승하며 1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 마감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추정치가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현재 영업이익 추정치 한 400조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15% 상향 조정된 거고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견인한 데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한 경우는 하루 평균 2만 8천 건으로 전달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은 7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직전주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4천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예탁금 자체가 지금 사상 최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주식을 팔고 대기했던 자금들 아니면 이 저금리 때문에 좀 시장 호조로 좀 후행적으로 좀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내년 코스피 상단이 4,500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빅테크 실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국내외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한진 기자, 그간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가 이 정도로 활발하진 않았죠? 네, 국민연금이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269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해외 주식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 5,700억 원이 넘어서 전체 자산의 50%를 넘겼습니다. 지난 2015년 채권이 56%, 주식이 32%였던 국민연금 자산 구성에서 10년 만에 주식과 채권이 서로 자리를 바꾼 셈입니다.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 비중을 늘렸으니 벌 땐 더 벌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수익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 적금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이 높은 펀드 주식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수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게 눈에 띄는데요. 전체 자산 투자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식 가운데 국내는 15%인데 해외는 35%로 2배가 넘습니다. 우리 경제가 혹시라도 휘청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가 조작, 패가 망신을 경고하면서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재까지는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까지 조사에 나선 불공정 거래는 180건에 달합니다. 올해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지난 2021년 연간 수준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초 공매도가 재개되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가 가동되면서 공매도 의심 건수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공매도 의심 사례 건수는 지난 9월까지 72건으로 집계돼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은 늘어났지만 지금까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예년과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과 협의 과정 및 수사기관 지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제재 집행이 지연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재도 규제가 가려되니까 아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불공정 거래 적발 소요 시간이 최대 2년까지 걸린다는 지적에 인력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 등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3차 규제가 등장한 지난달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은 눈에 띄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열기도 한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전달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기준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7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1조 2천억 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4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었고요. 연말이 되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요 은행의 전세 대출은 2달째 위축되면서 지난달에는 5천억 원 줄어들며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막혔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축소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며 9월 기준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에 달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사자는 쪽에서 바뀌고 있다고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를 나타냈습니다. 9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건데요. 100일 기준으로 0으로 내려갈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토어구역 지정까지 3중 규제가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실수요 비중이 더 크고 대출 의존도가 더 높은 강북권의 위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후 아파트 매수세는 한풀 꺾였지만 강남 3구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는 줄었지만 이른바 대장 아파트 수요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23일 29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거래는 조금씩 되고 있어요. 호가에서 조정이 된 거라서 매매가 시거래가랑은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30원부터 시작입니다. 몇 년 동안 학습을 했는데 그때마다 대책이 나와도 그때뿐이지 다시 걸고 올라가니까 매도인들도 내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는 209건, 토어제 지정 직전 2주 동안보다 95%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거래가 늘며 다른 지역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송파구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37건, 서초구, 용산구 등 이들 지역에서 전체 거래의 83%가 이뤄졌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지만 실수요자들은 꼭 필요해서 이제 집을 사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수요가 지방 수도권으로 분산되는 이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당분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네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 현재로선 이 같은 매수세는 당분간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소수 부동산 거래가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은 탓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활용하면 매달 최소 12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1억 원 미만 계약 가입자들이 대다수인 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55세부터 유동화할 경우 월 평균 6만 4천 원을, 75세부터는 12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자녀 사망보험금을 더해 비교하면 총액이 당초 사망보험금과 비교했을 때 최대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유동화 대상이 되는 자금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쌓인 이자를 더한 해약 환급금으로 계산됩니다.
시점을 앞당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을 필요에 따라서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정책성 옵션인데 연금을 얼마 기간까지 수령할 것인지 얼마를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유동화된 자금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선 큰 고비 하나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세를 포함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신대외경제 전략 발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원래 예고한 발표 시점은 이미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대외경제 전략 발표 시점을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적으로 관세 등 대외 환경 변화가 많아 전략이 시급하다며 신대외 경제 전략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등의 우선순위가 밀리며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며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수출 품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했던 배터리는 20%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고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1% 쪼그라들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앞으로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은 덜게 됐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주력 수출품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신대외 경제 전략에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개별 산업군에 대한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도로 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는 보호무역주의, 비관세 장벽 등에 따른 전반적인 통상 전략의 방향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정부가 72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괄 사표를 냈던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들 가운데 세제 예산 핵심 라인은 자리를 지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영 기자. 네, 정민영입니다. 기재부 1급 인사가 발표됐는데 전해주시죠. 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정책도전국장이, 재정관리관은 강영규 대변인이, 대변인에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기획도정실장에는 황순관 국고국장이 임명됐습니다. 1급 7명 중 4명이 교체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기재부 1급들은 7명 전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대실장은 유임됐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대 개편안 심의가 있는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당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역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유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본 예산안 심사인데 국회 상황도 전해주시죠.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기술 투자를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지역화폐, 농촌 기본소득 등 돈 뿌리는 선심성 지출 예산은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예고되면서 다음 달 2일 법적 처리 시한까지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2달 정도 남았지만 유통가에선 벌써 화려한 트리 장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들뜬 연말 분위기에 힘입어 굳게 닫힌 소비자들 지갑을 열겠다는 겁니다. 정대한 기자입니다. 나무 100그루가 화려한 조명옷을 입은 숲속마을. 요정들은 아이들에게 선사할 크리스마스 선물과 편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실내가 눈 내리는 동화 속 마을로 꾸며졌습니다. 동물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매년 오는데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쭉 올 것 같아요. 매년 크리스마스 성지로 자리 잡은 더현대에 지난 주말에만 벌써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모든 공간 자체를 좀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 구성하는 거고 공간 전체를 다 포토존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는 오는 20일 역대급 규모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고 명동 한복판, 신세계백화점 건물은 화려한 영상으로 뒤덮일 예정입니다. 도심을 살짝 벗어난 곳에 위치한 시몬스 테라스는 지난 연말 10만여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는 몬스터 파티 장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너무 잘 나고 가족들도 다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도 또 한번 방문할 생각입니다. 소비 쿠폰 효과가 끝나는 4분기, 유통가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밤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아침이면 문 앞에 있는 게 요즘엔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배송은 2천만 소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장 다니거나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진짜 급하게 그 다음 날에 필요한 거 살 때 자주 사용해서 없어지면 불편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새벽이나 야간에 그렇게 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며 이런 야간 노동이 쿠팡에서는 주 5, 6일씩 계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 노조와 쿠팡 기사 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특정 노동 시간의 전면 금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자 당사자도 원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도 길들여진 사람이 있는 거고 편리하니까 휴게 시간 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조치는 필요하고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새벽 배송 금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대상에 새벽 배송을 포함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을 줄이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또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식품업계를 소집했습니다. 최윤아 기자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순살치킨 양을 줄이고 부위도 변경한 교촌치킨.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치킨과 카페, 분식 등의 프랜차이즈 업계를 불러 모았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외식업계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투명한 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품업계는 늘어나는 원재료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닭 수급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오일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린 부분들이 있는데 본사들도 흡수를 해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자평하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은 정책의 효과나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반복되는 소비자 기만에 대한 보다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경주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함정을 무조건 건조해야 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 장애물들이 남아있는데요. 윤재 기자입니다. 미국이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국내 조선업은 상선 중심에서 방산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군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마스카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이자 앵커 투자자입니다. 두 곳 다 잠수함 인도와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 해군들이 러브콜을 보낼 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스가 펀드 조성 방식과 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언제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 다만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관련 법들은 마스가 프로젝트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한국안 화물 운송 선박과 해군 함정을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미국 소유의 선박으로 운항하거나 미국 국적의 선주들이 필수적으로 근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으로선 자국 생산을 통해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을 하게 되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생산하다 보면 거의 새로 짓는 것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선박을 수주하는 걸 넘어 건조와 유지 보수 등 조선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한국 기술 인력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비자 문제 등 현지 근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정년 연장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 역시 만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우지로 만든 라면을 다시 꺼내들며 불닭볶음면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삼양 1963 신제품 출시 발표회에서 삼양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이때 다시 진실을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양은 1989년 바로 오늘과 같은 11월 3일 억울한 오해와 함께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삼양 1963은 단순한 복고 제품이 아닙니다. 삼양의 창업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상징이며 명예의 복원이자 진심의 귀환입니다. 지난 1989년 당시 라면 시장의 독보적 1위였던 삼양식품은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썼다는 의혹으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추락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역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유지 등 정부 자산을 이전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헐값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방안을 발표하며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자산 매각 절차가 적정한지 매각가를 너무 낮춰 파는 건 아닌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에 따라 20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현대건설 등 20개 종목이 모레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일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 수는 약 630개 수준으로 줄게 됐습니다.